자, 이번에 할 예제는, 자, 복합 피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피처 명령을 거의 통합적으로 써볼 수 있는, 자, 이런 주물 본체 부품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주물 본체 부품을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피처 명령을 한꺼번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돌출, 회전, 쉘, 그 다음에, 원형 패턴, 선형 패턴, 그 다음에 구멍 명령, 못따기, 못깎기. 아주 피처 명령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모양의 부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모양의 본체 부품이라고 하고, 이런 게 좀, 이런 기계 모델링의 가장 중심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프레임 모델링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그릴 때는 제가 첫 번째 프로파일의 중심 원점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또 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애매하죠. 근데 개중에 어떤 분들은 요 밑에 있는 판을 가장 기본적으로 그려가지고 쌓아서 올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원칙을 따라야 돼요. 작업점의 중심이 어디냐를 원점으로 잡고 그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작업점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런 보스가 뚫린 여기를 중앙 센터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뚫린 여기에 정중앙과 만나는 이 점을 부품의 중심점으로 잡고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그리려면은 첫 번째 프로파일을 뭘 잡고 그려야 되느냐? 첫 번째 프로파일은 여기를 잡고 요 모양을 프로파일로 잡고 그려야 됩니다. 자, 이런 큰 부품을 그릴 때 주의하실 것은 자잘한 부품을 그릴 때는 상관없지만은 큰 부품이 나중에 전체 기계의 첫 번째 부품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첫 번째 부품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전체 기계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인벤터에서 보여지는 새로 만들기에 스탠더드.ipt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뷰 큐브에 보이는 정면도냐, 평면도냐, 밑면도냐 이런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도면과 같이 맞춰놓고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파일을 그릴 때는 이 프로파일은 정면도에서 그릴 수는 없겠죠. 왜냐? 얘가 정면도에서는 이 모양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프로파일은 정면도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뷰큐브를 돌려서 봤을 때 나오는 좌측면도 상에서 스케치를 잡아서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스케치는 쓸모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스케치를 일단 마무리한 다음에 이 스케치 1번은 필요 없으니까 지웁시다. 그리고 원점에서 좌측면도의 면으로 보이는 한 방에 나오네. YZ면, YZ 평면을 스케치를 잡아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합시다. 뷰 큐브의 우측면도가 누워 있는데요. 이럴 때는 똑바로 좌측면도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방향을 잡고 그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 작업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좌측면도가 똑바로 보이게 해서 그렸잖아요. 그렇다고 스케치의 방향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 게 페이지업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화면을 강제로 이렇게 회전시키면은 수직 수평이 수직 수평 요거의 방향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거 90도 돌렸기 때문에 화면이 90도 누웠다고 봐야 돼요.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프로파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파일이 이렇게 시작하죠. R55에 R50. 원을 그리는데 R55니까 반지름 치수로 R55 그리고 밑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52. 근데 두께가 6이니까 52에서 6만큼 빼야겠네요. 그죠? 자, 여기다 스케치를 맞춰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52 빼기 6. 계산하기 싫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아직 한 개의 치수가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제가 완전 구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끝점 잡고 한번 돌려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빙빙 돌려보면은 스케치 요소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직 구속 조건이 안 주어졌네요. 그래서
자, 여기 90도 들어간 거니까 수직이 아니라 수평을 줘야겠네요. 그죠? 얘를 수평선으로 이렇게 맞춥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도 되죠. 이런 경우에는 지워도 됩니다. 단순하니까. 자, 그런 다음에 돌출을 합니다. 돌출했을 때 돌출거리는 두께가 78이니까 78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중앙에 와 있어야 되니까 돌출거리를 방향 1, 2가 아니라 대칭 방향으로 해가지고, 자, 대칭 방향으로 이렇게 놓도록 합시다. 그죠?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자, 이제 밑에 판을 그려볼게요. 밑에 판은, 자, 140에 102죠? 밑에 판을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를 잡고,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직사각형이 102에 140이니까, 102에 140이란 치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원점과 여기를 자, 맞춰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자, 돌출 명령으로 돌출 거리는 자, 6mm.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뭔가요? 이 안에 보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보스를 집어넣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여기다 껍데기 쉘을 집어넣는 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왜냐하면 이 쉘 명령은 저 보면은 단순한 껍데기 모양이 아니라 나중에 부품의 형상을 중요한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쉘을 넣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다가 두께가 5mm니까 그냥 두께 5mm짜리 쉘을 넣어버리면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 자, 요 밑에 단이 져져 있죠. 단. 그죠? 도면을 보니까 여긴 6T네? 그러니까 쉘로는 여기는 기본 껍데기는 5T였는데 여기는 6T로 돼가지고 이쪽은 어떻게 하죠? 이럴 때는 쉘 명령에서 자, 쉘의 확장 기능인 자, 고유면 두께, 다중 두께 세팅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쉘 명령으로 각각의 면마다 고유한 두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면 두께를 주려면 클릭해서 자, 밑에는 6T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판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근데 한 번 선택된 면이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반대편 면을 이럴 때 선택을 해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이쪽에는 5T, 이쪽에는 6, 이 밑에 판은 6T. 자, 이런 다중 두께 쉘을 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이 자, 여기다가 R을 줘야 되는데 R을 줬을 때 지금 R이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R이 옵셋이 돼가지고 동일한 균일한 두께를 줄 수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하고 똑같이 R을 해가지고 반지름 R을 14로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문제는 안쪽에도 5T니까 9로 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일단 모델링이 맞긴 한데 왠지 손이 두 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쉘 두께가 변해버리면 이 녀석은 찐따가 돼버려요. 한쪽은 R은 큰데 한쪽은 작아버리는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쉘을 하기 전에 미리 바깥쪽에다 R을 줘버리면 쉘을 하면은 껍데기를 파는 거기 때문에 껍데기에 바깥쪽에 R이 주어 있으면은 쉘 명령으로 옵셋 돼가지고 안쪽으로 그 반지름 R이 그 껍데기 두께만큼 작아져서 이런 박판 효과가 나게 되거든요. 이건 하나의 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품의 끝을 쉘 1번을 올려서 쉘을 하기 전에 미리 목깎이로 반지름 14짜리 목깎이를 이렇게 준 다음에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쉘을 적용시키면은 자, 안에도 이렇게 자,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탄젠트하게 쉘이 주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그렇나 안 그렇나?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심지어 쉘의 두께가 변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프셋된 부드러운 R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진행했으니까 기본적인 모양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그 보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보스를 그릴 때 여기를 보면은 자, 일단 XY 평면에다가 자, 스케치를 작성을 해야겠죠. 여기가 정면도니까 뷰큐브의 정면도라고 보이죠? 정면으로 보였을 때 이 모양을 자,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스케치 공유란 걸 이용해 가지고 자, 스케치 하나로 여기 한번 까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보스를 주는 거하고 요거를 한꺼번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스케치가 정중앙에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F7을 눌러가지고 자, F7을 눌러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 섹션 모드로 들어가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 모는 손이 너무 복잡하니까 자, 도구 탭의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 스케치에서 작은 그리드선을 없애볼게요. 자, 이러면 좀 구분이 잘 가네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껍데기를 이용해서 형상 투영을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필요한 껍데기를 불러봅시다. 스케치에서 형상 투영으로 필요한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정도로만 가져올게요. 자, 첫 번째 요 모양대로 파는 프로파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자,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62에 78. 자, 그러면은 어차피 중심선은 하나 정도 있어야 되니까 자, 요거는 일단 지우고 요건 살짝 올린 다음에 라인 명령으로 쭉 그어가지고 이 녀석을 중심선으로 하나 등록을 시킬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쭉 붙이고요. 자, 62에 78. 자, 여기서 여기까지 62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78.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2mm. 그리고 여기 각도는 45도가 되겠습니다. 자, 왜 45도냐? 여기에 지금 45도가 된 게 오프셋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보면은 여기 안을 푹 파기 위한 프로파일이 작성이 됐어요. 자, 어디 한번 돌출을 해가지고 자, 프로파일이 잡히나 안 잡히나 봅니다. 잡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요 안에 보스로 쓸 프로파일을 작성합시다. 자, 보스로 쓸 프로파일은 보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적당한 모양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자, 보니까 이렇게 빵 뚫려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에 치수는 여기 두께 치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차피 전체 껍데기가 5니까 치수를 여기를 5mm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40파이가 쭉 한 방에 뚫려 있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40파이로 치수를 두고요. 높이는 20이니까 여기에 길이를 20으로 두면 되겠죠. 자, 어디 한번 다시 한번 돌출을 해가지고 프로파일이 잘 잡히나 봅시다. 우리는 여기가 지금 보스가 될 프로파일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죠? 안 잡힙니다. 현재는. 자, 이거를 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죠. 프로파일, 스케치에서 자, 스케치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완전 구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 프로파일 영역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볼게요. 여기가 왜 이 영역이 프로파일이 잡히지 않았는가? 왜 안 잡혔냐면은 프로파일을 잡으려면은 이 해곡선 영역이 일치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요.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든 구속 조건 표시를 하면은 자, 이 프로파일이 노란 점으로 일치구속 조건은 다 이어져 있는지 봅시다. 보면은 안 이어져 있죠. 어디가 안 이어져 있나요? 여기서 또 끊어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또 끊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 구속 조건 숨기기 다시를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라인 명령으로 여기서 점을 하나 더 이어줍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든 구속 조건 표시를 하면은 자 이렇게 점이 이어지겠죠? 그러면은 전체 구속 조건을 숨긴 다음에 다시 돌출을 해보면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로파일이 자 이렇게 잡히겠죠. 얘는 깎는 거고 얘는 생성하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뭐냐면 깎는 거는 지금 보면 여기까지 다 깎아야 돼요. 그죠? 깎는 거 여기까지 판을 아예 뚫어버려야 되니까 자 판을 뚫어버려야 되니까 여기를 자르기 명령으로 잘라버려가지고 영역을 이렇게 확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은 자 프로파일이 또 안 잡히죠? 봅시다. 다시 한번 모든 구속 조건 표시를 해가지고 보면은 아하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죠? 노란 점이 없죠? 그래서 프로파일 영역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영역을 이렇게 와야 되는데 노란 점으로 꼭지점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꼭지점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선 명령으로 여기에 교차점과 여기 교차점을 한 번 더 이어주면 자 이렇게 자, 프로파일이 여기도 프로파일이 안 생기네요. 그죠? 네. 이거는 자 계속 봅시다.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전체 구속 조건 표시.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영역은 인정이 됐지만은 사실 보면은 이런 거는 하다 보면은 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자, 이런 게 지금 구속 쪽 이런 영역 같은 게 중복이 돼 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인벤터 시스템에서 약간 좀 불합리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프로파일 영역이 이게 잘 나눠지는 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어져 있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프로파일이 지금 이어져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기는 저는 아까 여기 꼭 교차점을 이렇게 이었더니 됐는데 사실 인벤터는 교차점에서는 웬만하면은 그 프로파일 영역이 분할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아까는 그런 경우보다는 아예 라프하게 깎아버린다는 개념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 영역을 한꺼번에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되죠. 그죠? 자, 아까의 페이는 여기서 이 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교차되는 여기다가 선을 그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사실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교차 구속 조건이 먹긴 하는데 인벤터는 그게 좀 약해요. 그러니까 항상 프로파일은 선이 끝나는 점과 점으로 인식시키게 합시다. 살짝 헤매긴 했지만은 자 계속 진행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요 끝에 보스 여기는 자 어차피 여기 40파일 서로 똑같으니까 라인을 적당히 하나 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구속 조건을 자,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서로 이렇게 맞춰주고요. 마지막으로 직사각형 명령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요 보스 모양을 자 61에 8파일 그래서 61에 이렇게 8파일 8 이렇게 해가지고 보스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돌출을 해가지고 프로파일이 잘 잡히나 봅시다. 여기도 안 잡히네요. 그죠? 이렇게 제가 선 하나만 대충 긋고 말았기 때문에 프로파일이 안 잡힌 거예요. 자, 모든 구속 조건 표시를 해가지고 보면은 자, 여기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전체 구속 조건 숨기기에서 라인 명령으로 억지로 이렇게 하나 이어주고 그리고 돌출해서 또 안 잡히면 라인 명령으로 또 여기하고 여기를 하나 이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원래 구속 조건이 잡혀야 되는데 여기도 잘 안 잡히네요.
여기는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지우고 자 선명령으로 이렇게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있고 자 돌출 여기가 여전히 뭐 안 잡히는 게 그런 게 좀 있긴 하네요. 그죠? 사실 이렇게 잘 안 잡힐 때는 이게 왜 안 잡힐까 끙끙대지 마시고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아예 이렇게 영역을 만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예 독립적인 영역을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안 잡힐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잡고 또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잡고 그 다음에 돌출을 해서 각각의 프로파일이 잘 잡힌지 안 잡힌지 한번 봅시다. 자, 됐네요. 자, 좀 무리를 하긴 했지만은 자,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은 돌출 컷을 해서 다 깎아버릴 거고요. 한 번은 아니 돌출 컷이 아니라 한 번은 회전 명령에 차집합을 해서 다 깎아버릴 거고요. 또 한 번은 회전 명령에 합집합을 해가지고 안쪽과 바깥쪽의 보스를 우리가 생성을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회전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프로파일을 깎을 거를 먼저 한 다음에 축을 여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옵션은 차집합으로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터진 것 같이 이상하게 하지만 일단 잘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회전을 확장시킨 다음에 스케치 4번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다음에 자 스케치 공유를 하든지 가시성을 하든지 해가지고 스케치를 다시 보이게 한 다음에 자, 이 스케치를 선택해서 자 다시 회전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생성하려고 만든 프로파일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합집합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반단면으로 이를 빵 잘랐을 때 이 스케치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숨기고요. 반단면으로 빵 잘랐을 때 자, 도면과 똑같은 결과에 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복잡한 건 다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쉽겠죠? 자, 나머지는 자, 뭐가 남았나? 여기에 있는 보스에다가 구멍 뚫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양쪽 끝에 캡 구멍 내는 거하고 여기에 구멍 쭈르륵 내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못 따기 하고 못 깎기 해서 끝내기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볼까요? 자, 이쪽 위에다가 보스를 한번 내봅시다. 원래대로라면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모형에서 평면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 맞는 평면을 한 다음에 또 평면 명령으로 여기서 한 2mm만큼 떨어진 평면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스케치를 잡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쓸모없는 작업 평면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XY 평면에 스케치를 작성한 후 F7을 해가지고 섹션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형상투영으로 이 모서리를 갖고 오고 요 끝에서 위로 크기가 2mm만큼 위로 올라간 2mm만큼 위로 올라간 선을 하나 만듭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평면 명령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수직한 평면을 만들고요. 여기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11파이짜리 원을 그리고 자, 돌출 명령으로 돌출은 자, 합집합 거리는 반대 방향 거리는 다음 면까지라면 요 위에 있는 면까지만 싹 올라가고 말겠죠? 자, 확인 명령을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케치 5번과 작업 평면 1번은 자, 가시성 체크 해제해서 없애버리고요. 자, 이제 구멍을 뚫으면 되겠네요. 자, 구멍은 M5짜리 맨 위에 있는 거 하나 뚫을게요. 구멍을 배치해서 동심, 면, 모서리 선택한 다음에 자, 스레드 유형을
자, 5mm짜리로 해서 전체 관통, 전체 깊이, 전체 관통이 아니라 지정면까지 갈게요. 이 밑에 뭐가 생기면 다 뚫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지정면까지 선택해서 확인. 위에 뚫리겠죠? 자, 밑에 것도 한번 뚫어봅시다. 밑에 것도 여기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한 다음에 자, F7을 눌러가지고 섹션 모드로 들어갈게요. 이거 좀 작업하기 편하니까 구멍을 뚫기 위해서 이거 작성하고 그 다음에 구멍의 컨셉이 끝에서 6mm만큼 떨어진 거네요. 자, 일단 이 사각형을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원점과 원점의 중앙에 두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6mm, 여기도 자, 똑같이 6mm. 그 다음에 점 명령으로 하나, 둘, 넷, 넷, 4개 찍어주고요. 자, 도면을 자세히 보면은 각각의 정중앙점, 점 명령으로 각각의 정중앙점, 여기 하나씩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도 하지만, 자, 64만큼의 거리를 가지는 점이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점 명령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여기까지 32, 여기서 여기까지 같은 거리인 32. 4개 변수를 일치시키면 하나가 변하면 같이 변하겠죠?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해야 되느냐? 이쪽은 수평 구속 조건으로 이 점과 이 두 개의 점을 수평선상에 두면 되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모형 탭에 간 다음에 12-5 파이니까 구멍 명령을 해가지고 타입은 자 일반 드릴, 그 다음에 5mm 전체 관통 확인 하면은 자 이렇게 뻥 뚫어지게 되겠죠. 자, 이쪽 구멍도 뚫어봅시다. PCD 50파일 양쪽, 이게 보면은 4-M3의 DP8, 그러니까 3mm 탭을 8mm의 두께로 해가지고 8mm의 깊이로 해가지고 양쪽에 똑같이 뚫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작성한 다음에 여기서 50파일 PCD를 그리고 점 명령으로 이렇게 잡고 수평 구속 조건으로 여기하고 잡고요. 그 다음에 원형 패턴으로 이 점을 중심점에 대해서 360도에 대해서 4개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형에서 구멍을 뚫는데 지금 전체가 통되어 있네요. 탭을 해가지고 M3짜리 DP8 M3짜리 거리는 깊이 8. 자, 이게 구멍 있는 거리는 선드릴 깊이가 있으니까 전체 깊이를 해제해가지고, 자, 선드릴 깊이는 10mm, 그 다음에 탭의 깊이는 8mm.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선드릴 탭도 있고, 선드릴도 뚫고, 탭도 이렇게 들어갈, 자, 올바른 모양의 구멍을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좌우 대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좌우 대칭을 하게 되면은 자, 구멍 3번이 대칭 평면이 지금 정중앙으로 하게 되면은 탭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모양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 이쪽 안쪽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간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은 자, 옳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대칭을 삭제를 한 다음에 양쪽에 똑같이 또 뚫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평면을 해가지고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선택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쪽 면과 이쪽 면에 대해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의 정중앙에 있는 평면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대칭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구멍 3번을 방금 만든 평면을 이용해서 대칭을 해주면은 자 이렇게 대칭이 되게 됩니다. 자, 이 평면은 필요 없으니까 가시성 체크 해제해서 숨겨버리고요.
다음에 이제 못따기 및 못깎기를 하면 됩니다. 자, 못따기 및 못깎기는 보면은,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일단은 R6자리 여기 있는 못깎기, 요거를 먼저 해주는 게 좀 좋습니다. 왜 좋은지는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못깎기를 할 때 R이 져 있기 때문에 R이 져 있는 것은 이렇게 루프로 이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3으로 이렇게 루프로 이어주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 전부 다 선택할 필요 없이 한 방에 선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자 나머지 모서리들도 자 이렇게 각각 못따기 및 못깎기를 자 이렇게 적용을 해줘가지고 자 확인 버튼 누르면은 자, 이런 모양의 자, 모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안쪽 부호에 보면은 못따기 일자리가 두 개가 이제 빠졌죠. 빠진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못따기는 못깎기 전에 미리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품의 끝을 못깎기를 처음 했던 거 위로 올려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못따기를 다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나서 부품의 끝을 다시 내려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피처 순서가 제가 주장했던 대로 올바르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웬만한 명령어들은 전부 쓰인 복합체인 본체 모델링을 우리가 해봤습니다.